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님이십니다. 조지훈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님이십니다. 김재준 민주당 분란시장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성주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님이십니다. 황희롱 민주당 무주군수 후보님이십니다. 권익현 민주당 광군수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은 윤준표 민주당 조국당 위원장님이 해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도당위원장 윤준표입니다. 오늘 뜻깊은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의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북이 새로운 변화, 특히 태만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추진하는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거기에 자치단체들의 협업이 또 필요하고 특히 대관법이 통과돼서 메가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 우리 도지사 후보와 함께 시장 군수 후보님들이 우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메가시티 구상안을 함께 발표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하자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실천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지사 후보 또 시장 후보들이 협업해서 시장 후보들이 협업해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이런 내용이 잘 실천되려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돼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전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출하고 계시는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준비해 주신 우리 이원택 도지사 후보님을 비롯해서 시장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전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은 시장 회견문 나누겠습니다. 회견문은 본회 작전장 후보님들이 받아가시는 거겠습니다. 우리 이원택 도지사 후보께서 목이 안 나오는 관계로 도지사 후보 기자회견문에서의 내용은 저희 시장군수 후보들이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장 후보 조지훈입니다. 전북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민주당원팀이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습니다. 표값 아깝지 않은 민주당, 지켜준 보람이 있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전주시장 후보 조지훈, 군산시장 후보 김재준, 김제시장 후보 정성주, 부안군수 후보 권익현, 그리고 익산시장 후보 최정호, 그리고 이쪽에 무주군수 후보 황군수 후보님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마침내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거 전날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약속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윤준병 도당위원장,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민주당의 시장군수 후보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원팀이 전북도민 여러분 앞에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북은 지금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 다시 못 올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수도권은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발전했지만 전북은 늘 변방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체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전북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균형 발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전북 출신 장관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고 전북 출신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북 앞에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누가 현실로 만드느냐입니다.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기회의 문을 열어줘도 그 기회를 전북으로 끌어오는 사람은 결국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하나의 결이 되어 일하는 시장 군수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 저는 전남, 광주, 제주와 함께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수도권 1급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함께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만금과 서남해안, 남해안과 제주를 연결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농생명과 해양, 문화와 관광을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의 출발 선언입니다. 특히 우리는 동학 농민혁명과 광주 5.18, 제주 4.3, 여수 순천 19로 이어지는 민주, 인권, 평화의 역사를 미래발전 전략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 위에 민생과 산업, 에너지와 관광, 청년과 생활인구의 미래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이제 전북은 전남, 광주와 제주를 잇는 새로운 성장축의 중심,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심장이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선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아리백 산업기반도, 관광벨트와 광역교통망도 정부와 국회, 집권 여당의 힘이 있어야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 중앙당도 호남 제주 초광역 메가시티를 발벗고 나서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강력한 견인력이 전북의 대도약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병도 원내대표, 윤준병 위원장, 그리고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저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우리 민주당이 원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후보들이 승리하고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비로소 전북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전북시장군수 후보들은 이 기회를 전북 대도약의 실제 성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비전을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고 시군의 강점을 하나로 모으며 예산과 제도를 움직이는 실질적 추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시장 군수 후보 일동은 다음의 실행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호남 제주권 초광역 메가시티 과제를 도정과 시 군정의 핵심 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호남 제주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주요 정책 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당선 이후 인수 단계부터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도정과 시 군정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당선 즉시 전북 원팀 실행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실행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초강력 상생협력 과제를 전북의 최우선 과제로 올리고 한 테이블에서 조정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나, 국가예산 확보 전담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전북도 시군이 함께 움직이는 국가예산 대응팀을 꾸려 초광역 상생협력 사업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하나,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공동협의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선거 이후 새 지역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호남, 제주권 공동 성장 시대를 열 핵심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공동 사업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전북과 민주당 원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북의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이 민주당을 지켜왔듯 이제 민주당이 전북을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수많은 도민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걱정의 끝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북도 정말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원팀이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2006년 민주당을 지킨 전북의 자존심, 이제 다시 전북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더 큰 전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회를 흘러보낼 것인가, 도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원팀은 오로지 전북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전북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표값 아깝지 않은 도정 지켜준 보람이 있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서라도 나가겠습니다. 내일의 투표는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닙니다. 전북의 목을 되찾아오고 민주당의 심장을 지키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민주당 원팀으로 더 큰 전북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시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분 지목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도 원내대표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입장에서 전북지사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중앙당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전북 발전을 놓고 봤을 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선거 막판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역사를 뒤로 돌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나아가는 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그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선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느 단 한 곳에라도 흔들리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흔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이미 예측이 되고 있고 일정 정도 보수의 결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전북에서 흔들리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는 걸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북이 흔들리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목소리를 더욱더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집권여당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때까지 저도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뽑히면 예. 얼마만큼 중앙당에서 지원을 자, 이번 지금 현재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제가 마중물이라 전에 뭐 통과와 관련 없이 와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마중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전국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5국 3특에 대한 전라북도 같은 소외 이런 게 절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정근 정부의 현대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예산 소위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예산도 애결위원장을 하면 결국은 최종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고 양당 지도부 간에 결단을 합니다. 제가 다짐하건데 전국의 원내대표로서 이원택 후보와 함께 당선이 되면 각종 나와 있는 현안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애결위원장 할 때 정부안 올라온 거 9조 4천억 원, 10조 증액도 애결위원장 하면서 우리 여기 윤준배 의원님 포함, 우리 후보님 포함 다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안을 국회당에서 진행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피지컬 AI 기자님들 다 아시지만 국내산이 아니었습니다. 추경을 하는데 들어와 있지 않는 내용을 국회 단계에서 우리 전주권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피지컬 AI는 지금 우리 전국의 화두가 됐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향후 피지컬 AI도 결국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빠르게 신속하게 언제 투입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걸 제가 앞장서서 함께 손잡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택 후보 되시면 전화하면 제가 바로 가져가요. 애결위 할 때 원내대표실 아시다시피 집권여당 원내대표 만나기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시장 도지사님 뿐만이 아니고 뭐 정부 부처 뭐 모든 기관 이원택 지사님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제문 아무 때나 열고 들어와서 머리 맞대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걸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아까 예산도 제가 외교위원장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국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 잘하시는 게요. 외교리 소위위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국 차례가 오려면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 때마다 원내대표한테 전체 의원이 찾아가서 애교리 소위를 판명해달라고 정말 절박하게 해서 저희는 계속 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요 이번에 원내대표가 있더라도 애교리 소위위원 같은 것도 또 소외하지 않게 정면적으로 다시 배치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대표가 결정하고 이런 라인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누가 돼도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돼도 우리의 원칙은 민주당의 원칙은 동의를 위한 것을 원칙을 하죠. 정치를 넘어서서 현안을 챙기고 그런데 이걸 효과를 내고 다르게 더 집중해서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집권 여당과 아닌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시기가 행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예. 행정적인 말하는 거 아닌데 지금 하는 잘 머리에 잘 안 오세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남 제주의 메가시티는 경제권을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고요. 또 문화권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문화권, 또 역사 문화권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강역 여기에 물론 이제 교통 인프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권, 역사 문화권, 교통 인프라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간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서해안 철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이제. 예. 경제 동맹을 넘어서 전방적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5국 3특에서 우리 전북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 중에 대전 충남은 아직 초광역권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은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남
제주, 전북을 포함해서 이 초광역급 메가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의 경제권, 역사문화권, 또 교통인프라를 우리 시너지를 내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총광역 협력 체계 그렇죠. 그런 걸 만들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같은 맥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주하고 전라남도하고 했던 그 협약의 연장선상의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지금 나오신 분들이 사실상 새만금 권역에 있는 지방정부 단체장 후보들이 쭉 오셨는데 거기에 그 익산과 전주시장이 포함된 좀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이 메가시티가 사실상 새만금 권역에 있는 이 분들의 위주로 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혹시 후보님이 답변하기 좀 묻기가 힘드시면 우리 최정호 시장님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새만금 권역이 아닌 분이니까 이건 제가 아무래도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사실 이제 전북 전체 권역에 해당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공교롭게 새만금 권역과 인접식은 시장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전북과 호남, 광주, 전남, 제주가 사실 이런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산업화 시기에 호남, 제주권이 소외돼서 발전이 덜 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고 있고 인공지능 사회로 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서남권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호남, 제주, 그 다음에 전북이죠. 근데 이것의 각각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든가 발전 전략을 짜서 균형 발전을 통보할 수가 있지만 이 네 개 시도가 공동의 어떤 서남권, 호남권과 제주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경제, 역사, 문화, 또 교통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서 이 서남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한테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모인 이유는 전북목 찾기를 제대로 해보자. 근데 그 방법이 이제 5급 3특 체제에서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산업의 흐름, 물류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전북만 가지고 하기에는 전북의 목 찾는 건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목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 산업과 물류와 경제권의 흐름이 있는 우리 제주와 우리 전라남도 광주와 전북을 이렇게 엮어야 우리 더 큰 파이 속에서 우리 전북목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영토를 좀 더 넓히자 이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혁 부담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그 방송 무료도 배출할 수 없다. 선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전에도 이제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부담 선언을 걸었는지나 그리고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과정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내용적 검토, 형식적인 검토를 거칩니다. 그거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착된 사전투표 동료 현수막 마찬가지로 내용은 선관위의 검토를 거쳤고 선관위에서 하자가 없다, 적법하다 이런 판정을 받아서 개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사전투표 제도로 권장을 하면서 우리 뭐 현금할바 범법자들이라든지 또는 거짓말하는 후보들 좀 제대로 판정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투표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었고요. 이번에 내용도 우리 본투표 중요하다, 본투표 중요하고 투표를 자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투표를 자주 하지 않도록 본투표에서 제대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본투표 참여 동료 현수막입니다. 이 내용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처음에는 위반이다 이렇게 공개해왔는데 공직선거법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5개 광고물법상 뭐 형식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당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철거를 일부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추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부합 관여를 한 지자체가 있는 것인지 요거는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위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선거를 정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선거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이거는 선거운동 방해에 위법 행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5개 광고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특정하게 특정 현수막만 철거를 하고 탈착하는 행위가 형평성상 온당한지 이런 내용까지 좀 점검해서 거기에 합당한 위법이 발견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왜안 쓰나요? 그거는 사전 독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독려 현수막을 꼭 정당의 내용으로 부착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고 선거운동 사전투표 동료 또는 본투표 동료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왜안 하신 거예요? 그걸 법상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도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공당에서 아니 하려면 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공직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현수막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절차를 밟도록 형식적인 요건과 내용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아닌 현수막은 거기에 따르는 내용적 절차적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고 해설하려면 다른 요건들을 더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호태 의원님 어때요? 초광역 메가시티가 언제쯤 가시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선거가 마지막 날인데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분위기는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광역 메가시티 내용은 어제 이제 우리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후보들이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당선돼서 인수위가 구성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개 시도가 협업해서 우리 3개 시도의 시너지 효과를 메가시티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바로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활동은 바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거 분위기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뭐 여론조사 내용으로 보면 박빙인 것으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도 나름대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의 뜻이라든지 도민들의 기본적인 정서 뭐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늘 민주당을 지켜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국의
선거 상황이 우리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될 필요가 더 커지고 있다 하는 인식이 우리 국민과 도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투표 과정에서는 그러한 흐름과 정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우리가 의도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게 중부권은 다 포함된 거죠? 전혀 예,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광역시도지사들이 모일 겁니다. 모일 거고 아까 즉각 실행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년 국가예산에 각자의 초광역 메가시티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각자와 공동 용역과 개별 용역이 발주가 될 겁니다. 3개월짜리로 1차로 그렇게 해서 정부 안에 담기는 쉽지 않지만 일정상 이제 국회 단계에서 초광역 메가시티와 관련된 예산이 담겨갈 수 있는 작업들을 벌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까 우리 10대 시군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국회 단계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마 초광역 메가시티 협의체가 출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선거 앞두고 좀 마지막 회견이라고 좀 드렸었는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소회나 남은 시간을 짧게 나누는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예, 사실 이번 이제 선거는 우여곡절이 많고 또 사실 뭐랄까 이제 가짜 뉴스도 많이 이렇게 부디고 있는 선거여서 사실 혼탁하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저도 사실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충과 아픔도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나 뭐 이런 불편함과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 전북이 나아가야 할 길, 또 우리 전북도가 대도약해야 할 길, 이재명 정부가 국가를 정상화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딛고 뚜벅뚜벅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민 여러분께서 이 지점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 개인적 소회로는 좀 빨리 끝나고 잠 좀 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 발언으로 시간 예산 다음 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2시간 전쯤에 김관영 무소속 기자회견 하면서 전국의 다준을 지키는 후보다 이렇게 선거를 규정하셨거든요. 이거 선거 어떻게 규정하시는지나 무소속 후보가 아닌 왜 내가 돼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이번 선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4050, 또 어르신들의 미래가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열어주는 우리가 피지컬 AI라든가 또 현대차 구조라든가 또 앞으로 재생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의 미래가 결정나는 선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집권여당 후보, 집권여당 시장, 집권여당 군수가 힘을 합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어떤 각 시군의 발전과 전국의 발전을 끌고 가야 할 때가 속도감 있게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전북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 당이 경선이 불공정했다든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속이고 또 도민을 우롱한 거짓말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전북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북 도민의 자존심은 사실 이재명 정부와 우리 도민들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대도약시키는 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난 80년간 소외받은 우리 전북이 다시 우뚝 일어서게 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 여당의 도지사, 시장, 군수, 당정청이 원팀이 됐을 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로서 한동로 원내대통령의 지지 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조입니다. 전북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북을 살리고 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진짜 일꾼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카드 이원택 후보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예산 가져오겠다, 발전시키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산은 말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쥐고 흔드는 힘이 있어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 한병도가 원내대표로서 전북 도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원택이 전북 도지사가 되면 국회 다수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원택의 예산 보증 수표가 되겠습니다. 이원택이 추진하는 전북의 재생에너지 산업, 농생명 산업, 매출 1,000억 기업 육성 공약, 국회에서 법 만들고 예산 쏟아 부어서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의 문을 열고 제 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올 사람은 바로 이원택 후보입니다. 전북의 대도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의 현대차 그룹 9조 원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습니다.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3중, 4중 소외를 확실히 끊어낼 기회입니다. 새만금을 신속하게 완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균형 성장의 중심축으로 서야 합니다. 당정청 그리고 전북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고 국회에서 힘있는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가 최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으로 전북 대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진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전북의 비전과 미래를 책임질 진짜 민주당 후보는 오직 이원택 한 사람입니다. 도민 여러분, 내일 투표장으로 가셔서 기호 1번 이원택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원택의 압승이 곧 전북의 승리이자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저 한병도와 중앙당이 이원택과 손잡고 전북의 100년 대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서 마무리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이원택 후보님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선거가 오늘 밤 12시면 종료가 되고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북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혁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성장공사를 통한 전북 기업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전문 직종들을 집중 육성하고 거기에 도청의 인정물적장을 집중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유치, 투자유치도 우리 전북의 강점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때 기업유치,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삼성과 SK 200조 투자를 유치하겠다, 또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문가들과 또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적어도 재생에너지 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용수는 어느 정도 고순도 용수가 필요한지, 또 인허가 문제를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또는 트라이포트를 어떻게 구축해야 바로 AI 반도체 신정부를 여기에 구성할 수 있는지, 이건 법인세나 보조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현대차 구조에 이어서 200조의 삼성, SK, AI 반도체 투자 유치를 하려면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준비했을 때만이 제대로 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미래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지컬 AI 라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산업인데 이것도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이걸 일관되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증하고 또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증하고 다양한 영역의 로봇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과 생태계 구축이 일관되게 준비되지 않으면 피지컬 AI 산업도 우리에게는 선반 위에 꽂힐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산업, 또 재생에너지 신산업, 또 여러 가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여러 산업들도 사실 일관된 어떤 준비와 전략 속에서 갔을 때 미래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산업들이 너무 길게 준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구축이 돼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 경제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그게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것이 안 되면서 마치 MOU를 통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실제 허전한 어떤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경제 정책, 전라북도의 경제 전략이 변하지 않으면 지난 4년간 인구 6만의 유출, 또 지난 4년간 최하위 GRDP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과 경제 전략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인구 감소와 지역 내 경제 성장률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소회와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이 다시 한번 경제 강국으로 선택해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가고 초광역 메가시티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 이원택에게 주신다면 새로운 경제 전략과 새로운 성장 구조, 새로운 판에서 전북이 다시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토타임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